자, 오늘은 용접 자동화 시스템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자동화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요, 전체 생산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전략적인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결국 균형입니다. 마치 거대한 저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 접시에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비용이 올라가고 다른 쪽 접시에는 자동화를 통해 얻게 될 절감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저울을 어떻게 절감액 쪽으로 기울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제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용착 속도와 가동률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지니어링 지표가 전체 투자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말하자면 이 게임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저울의 한쪽, 그러니까 자동화가 우리에게 어떤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가동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는 건 아니잖아요. 부품 옮기고 세팅하고 이런 준비 시간을 다 빼고 순수하게 용접 아크가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 그게 바로 가동률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할 때는요, 가동률이 많아봐야 20에서 30% 정도예요.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면요, 무려 60에서 80%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가동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생산성 폭발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감되는 건 인건비뿐만이 아닙니다. 재료비도 아낄 수 있어요. 로봇은 정말 정교하잖아요. 사람이 할 때보다 용접 불동, 즉 스패터 발생을 확 줄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패터가 적다는 건 그만큼 비싼 용접 와이어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할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용접 속도 자체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기계를 돌리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이건 곧바로 전기 요금, 그리고 용접의 필수적인 보호가스 사용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유틸리티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저울의 절감액 쪽에 이득을 잔뜩 써와봤습니다. 이제 반대쪽 접시, 즉 투자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통 자동화 투자라고 하면 로봇 자체의 가격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총 투자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초기 하드웨어 비용. 둘째, 이 하드웨어를 기존 공정에 맞게 설치하고 연동하는 시스템 통합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있죠. 초기 하드웨어 비용,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일 텐데요. 당연히 로봇 본체와 컨트롤러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로봇이 제품을 원하는 각도로 돌려가며 용접할 수 있게 해주는 포지셔너나 우리 회사 제품에 딱 맞게 부품을 잡아주는 맞춤형 지그 같은 부대 장비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단순히 용접 로봇 한 대를 놓는 걸 넘어서서요, 이걸 컨베이어 벨트나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인프라 투자 비용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되겠죠. 아,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지속적인 간접비입니다. 기계는 영원하지 않죠.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이걸 운영할 작업자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또 용접 토치 끝에 있는 노즐이나 팁 같은 소모품들은 계속 교체해줘야 하고요. 이런 비용도 다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저울의 양쪽 접시에 절감액과 투자 비용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뭘 계산해 봐야 할까요? 바로 전환점, 즉 우리가 투자한 돈을 언제쯤 다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지 그 시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투자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절감액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 즉 BEP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돈을 버는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성공적으로 도입된 대부분의 용접 자동화 시스템은요,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꽤 빠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경제성 평가는 단순히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의 배당금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품질입니다. 자동화는요, 정말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요. 로봇은 언제나 똑같은 조건으로 일관된 열을 가해서 용접을 하죠. 그럼 당연히 제품 결함이 최소화됩니다. 결함이 없으니 불량품을 걸러내기 위한 비파괴 검사에서 탈락할 일도 거의 없겠죠. 결과적으로 뭘까요? 불량품 고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재작업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ROI를 극대화하는 핵심이에요. 결함 없는 제품은 재작업이라는 숨겨진 공장을 없애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언제나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자동화가 주는 최고의 가치이자 장기적인 수익의 원천인 거죠. 결론적으로 최적의 자동화 시스템 설계라는 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효율성 증대,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 투자, 여기에 더해서 AI 같은 기술을 활용한 품질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큰 그림, 즉 마스터 플랜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경쟁력을 갖춘 제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용접 자동화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